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새벽 2시, 거실 불빛 하나 없는 집 안에서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혼자 있다가 내가 쓰러지면 누가 알까? 며칠이 지나도 아무도 모르면 그건 얼마나 쓸쓸한 일일까? 요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혼자 사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200만 명이 넘습니다. 10명 중 4명이 혼자 사는 시대. 이건 통계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우리의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같은 나이에 혼자 살아도 웃으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답은 사람이 아니라 장소에 있습니다. 어디에 사느냐, 그게 인생의 마지막 행복을 바꿉니다. 오늘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3곳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나는 어디에서 살아야 마음이 편할까? 그 답을 스스로 찾게 되실 겁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형. 혼자여도 안전한 삶, 사람 냄새 나는 거리.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어느 새벽 73세 김영자 씨는 창밖 불빛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십니다. 이 불빛들 덕분에 외롭지 않아요. 김영자 씨는 혼자 삽니다. 하지만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이분의 하루는 분명합니다. 아침 7시 복지관, 점심엔 친구들과 식사, 오후엔 도서관, 저녁엔 집으로 돌아와 창문 너머로 사람 사는 소리를 듣습니다. 남편은 떠났지만 사람은 남았습니다. 관악구에는 이런 노인들이 많습니다. 1인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고독사 비율은 서울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보이지 않는 연결망이 촘촘합니다. 노인복지관 4곳, 경로당 80여 곳, 보건소와 공원이 모두 걸어서 10분 안. 시장과 병원까지도 가까워. 혼자여도 위험하지 않은 거리가 만들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병원 접근성 10분. 이 짧은 거리가 노인의 생명을 지킵니다. 작년 한겨울, 이웃 할머니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옆집에서 3분 만에 119를 불렀습니다. 매일 저녁 6시에 안부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그날은 답이 없었거든요. 그 한 통의 문자가 생명을 살렸습니다. 이게 도시형 노후의 장점입니다. 고립되지 않고 위험하지 않고 누군가 내 불빛을 보고 있다는 안도감. 대전 둔산동은 이보다 한층 더 완성된 형태입니다. 도시 설계 자체가 걸어서 10분 생활권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복지관, 병원, 시장, 공원, 전부 반경 1km 안. 둔산동에 사는 76세 이순자 씨는 작년에 혼자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자식들이 멀리 살아서 불안했죠. 근데 복지관 친구들이 매일 왔어요. 과일 가져오고 빨래 챙겨주고 웃게 해줬어요. 그분들은 가족이 아닙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80년짜리 연구가 있습니다. 노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돈도 건강도 아닌 인간관계의 질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족이 아니어도 된다는 겁니다. 복지관 친구, 도서관 이웃, 가끔 마주쳐 인사하는 사람, 그 느슨한 관계들이 외로움을 막아줍니다. 부산 해운대는 또 다릅니다. 여기서는 바다가 사람을 이어줍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산책로를 걷다 보면 눈인사만 하던 사람들이 친구가 됩니다. 처음엔 혼자 걸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오늘은 안 나오셨어요? 묻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하루를 버티게 합니다. 해운대구는 65세 이상 인구가 이미 34.6%, 도시 전체가 노인 친화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도로엔 의자가 있고 버스 정류장엔 그늘막이 있고
병원은 500m마다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해운대구청이 독거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생활관리사가 정기 방문에 말벗이 되어주고 긴급 상황엔 즉시 신고 체계를 작동시킵니다. 이게 바로 도시형 노후의 진짜 가치입니다. 누군가 내 안부를 궁금해하는 거리, 쓰러져도 누군가 달려오는 동네. 그게 관악구, 둔산동, 해운대의 공통점입니다. 병원 10분, 복지관 10분, 시장 10분. 이 단순한 숫자가 노년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혼자여도 위험하지 않고 자유로우면서도 고립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도시형 노후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 자연형. 평온하고 따뜻한 삶, 마음이 쉬는 곳. 강원도 원주 외곽마을. 새벽 5시, 이정순 씨는 마당으로 나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밭 사이로 닭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손에는 커피 한 잔, 눈에는 새벽빛이 담깁니다. 이정순 씨는 3년 전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정리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 집은 너무 넓고 너무 조용했습니다. 밤마다 들리던 현관문 소리, 창문 흔들리는 소리, 그 모든 게 이제는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이 편한 곳으로 가자. 그렇게 찾은 곳이 원주였습니다. 서울과 가깝고 병원이 있고 무엇보다 조용했습니다. 처음엔 외로웠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텃밭을 가꾸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고추 처음 심어봐요? 옆집 할머니의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고추 모종을 얻었고 이정순 씨는 대신 상추 씨앗을 나눠줬습니다. 그게 인연이 되었고 지금은 서로 반찬을 나누는 친구가 됐습니다. 이정순 씨는 말합니다. 서울에선 10년을 살아도 옆집 사람 얼굴을 몰랐어요. 여긴 한 달 만에 친구가 생겼어요. 원주는 지금 귀촌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30분 거리, 연세대학교 원주의료원 같은 대형 병원도 있고 생활비는 서울의 절반 수준입니다. 같은 돈으로 더 넓은 집, 더 큰 마당,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공간을 살 수 있습니다. 전북 완주로 가보겠습니다. 71세 박현숙 씨는 이곳에서 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남편을 잃고 자식들도 떠난 뒤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가던 어느 날 신문에서 귀농 귀촌 지원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빈집을 리모델링해 저렴하게 제공하고 농사 교육도 해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날로 짐을 쌌습니다. 완주에 도착하자 작지만 깨끗한 집, 창문 밖으로 산이 보였습니다. 여기다? 그 한마디로 새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6개월은 농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밭에서 일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손끝은 갈라졌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습니다. 땅을 만지면 머리가 비워져요. 생각이 많을 때일수록 흙이 답을 주더라고요. 지금 박현숙 씨의 하루는 단순합니다. 아침에 밭으로 나가 물을 주고 점심에는 이웃들과 밥을 해먹고 오후엔 낮잠을 자고 저녁엔 일찍 잠듭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지만 외롭지도 않습니다. 그게 완주의 힘입니다. 전남 순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천만의 바람이 부는 새벽 74세 김철수 씨는 매일 산책을 나섭니다. 혼자 걷지만 늘 같은 사람들을 만나요.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 오늘 날씨 좋네요. 그 짧은 한마디가 하루를 열어줍니다. 순천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생태도시입니다. 공기가 맑고 물이 깊습니다. 순천만 습지와 정원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단지 자연만 좋은 게 아닙니다. 순천의료원과 종합병원이 있어 의료 접근성도 안정적입니다. 자연과 편의가 공존하는 드문 도시, 그게 순천입니다. 강원 원주, 전북 완주,
전남 순천. 이 세 곳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외롭지 않다는 것. 도시에선 100명을 스쳐 지나가도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골에선 10명만 만나도 다 압니다. 그 차이가 노년의 삶을 바꿉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관계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가 행복을 만든다. 자연 속에서는 그 깊은 관계가 생겨납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으니까요. 시간이 천천히 흐르니까요. 그리고 땅이 있으니까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수확하는 동안 마음이 채워집니다. 이게 바로 자연형 노후의 비밀입니다. 도시의 빠른 시계에서 벗어나 내 속도로 사는 삶. 혼자지만 텅 비지 않은 삶. 그곳에 진짜 평온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공동체형. 함께 이되 간섭 없는 삶.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적한 마을. 멀리서 보면 평범한 2층 건물입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면 공기가 다릅니다. 이곳엔 8명의 어르신이 함께 삽니다. 각자의 방이 있지만 밥상은 함께 차립니다. 서로의 일상에 스며들되 선은 지킵니다. 이게 바로 시니어 코하우징, 새로운 노후 주거의 형태입니다. 아침 7시, 안미숙 씨 72세는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옵니다. 주방에선 이미 밥 냄새가 납니다. 잘 잤어요? 네, 오늘은 된장찌개예요. 밥을 하는 사람, 국을 끓이는 사람, 반찬을 꺼내는 사람. 아무도 시킨 적 없지만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8시가 되면 8명이 함께 식탁에 앉습니다. TV를 켜지 않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고 웃습니다. 어제 병원 잘 다녀오셨어요? 손주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식사가 끝나면 각자 흩어집니다. 누군가는 산책을 나가고, 누군가는 방으로 들어가고, 누군가는 거실에 앉아 책을 봅니다. 간섭은 없습니다. 하지만 고요 속에도 사람의 온기가 있습니다. 낮에는 각자의 삶을 살고 저녁이면 다시 모여 밥을 먹습니다. 이곳의 규칙은 단 하나입니다. 돕되 간섭하지 말 것. 안미숙 씨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15평 원룸에 혼자 살았습니다. 문을 닫으면 세상이 사라지는 기분이었다고 말합니다. 처음엔 조용해서 좋았는데요. 나중엔 그 조용함이 무서웠어요. 그러다 우연히 시니어 코하우징 설명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산다고요? 말도 안 되죠. 그랬던 그녀가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보니 이게 답이더라고요. 혼자보다 훨씬 행복해요. 이런 변화는 이미 전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충남권에서는 천안을 포함한 여러 지구에서 실버홈이라 부르는 공동생활형 주거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2026년 준공과 입주를 목표로 혼자 지내되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새로운 모델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각 세대는 방과 화장실, 작은 부엌이 있는 독립형 구조로 설계되지만 큰 주방과 거실, 그리고 텃밭은 모두 함께 씁니다. 돌봄이 필요할 땐 서로 돕고 힘들 땐 각자 방으로 들어가 휴식을 취합니다. 누구도 남의 삶을 간섭하지 않지만 누군가 쓰러지면 모두가 나섭니다. 이게 함께 이되 혼자가 아닌 삶의 방식, 대한민국형 코하우징의 정신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이후 이 실버홈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포천, 부천, 화천, 횡성, 증평, 홍성, 고흥 등 각 지역에서 20에서 30 가구 규모의 공동생활주택이 단계적으로 들어섭니다. 충남도는 한 발 더 나아가 2027년까지 12개 시군 320 가구 규모의 실버홈 단지를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사업의 핵심은 의존이 아닌 자립입니다. 누가 돌봐주는 게 아니라 함께 돌보며 살아가는 구조입니다.
이 공동체형 주거의 힘은 심리적 안전에 있습니다. 밤에 불을 끄고 누워도 문 밖에 누군가 있다는 것. 새벽에 아프면 문을 두드릴 수 있다는 것. 그 단순한 사실이 노년의 마음을 가장 깊이 지켜줍니다. 덴마크에서 시작된 코하우징은 이제 전 세계 노년 주거의 해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스웨덴, 캐나다, 일본, 그리고 한국까지 모두가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혼자 살고 싶지만 외롭고 싶지는 않다. 자유롭고 싶지만 불안하긴 싫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함께 사는 독립을 선택합니다. 경기 남양주, 충남 천안, 그리고 곧 전국으로 퍼질 실버홈. 이곳들은 단순한 주택이 아닙니다. 노년의 존엄을 지키는 실험실이자 혼자 사는 시대의 새로운 해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남습니다. 도시든 시골이든 공동체든 나는 어디에 살아야 할까? 이건 단순히 집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속도로 살고 싶은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마음으로 살고 싶은가의 문제입니다. 지금부터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형태를 모두 살펴봤다면 이제는 나에게 맞는 곳을 스스로 고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노후 주거 체크리스트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 혹은 앞으로 살고 싶은 곳을 이 5가지 기준으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첫째, 병원 시장 복지관이 10분 안에 있는가? 이건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생존의 거리입니다. 65세 이후엔 하루에도 여러 번 병원에 들르는 일이 생깁니다. 혈압약, 당뇨약, 물리치료, 검사. 그때마다 버스 2번 갈아타야 한다면 그건 이미 불편한 노후입니다. 병원은 단순히 치료의 공간이 아닙니다. 안부를 묻는 사람을 만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접수대 직원이 오늘은 컨디션 괜찮으세요? 라고 말할 때 그 한마디가 외로움을 막습니다. 복지관은 더 중요합니다. 점심 한 끼, 노래 한 곡, 그 사이에 웃음이 오갑니다. 시장 역시 삶의 맥박이 있는 공간입니다. 단골 왔네. 오늘 고등어 좋아요. 이런 말이 삶을 움직이게 합니다. 걸어서 10분 안에 병원과 시장, 복지관이 있는 곳. 그게 진짜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둘째, 24시간 응급실이 가까운가? 이건 혹시 모를 위급 상황에서 생명선을 쥐는 기준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혼자 사는 고령자의 40%가 응급시 연락할 사람이나 기관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응급실이 어디 있는지, 119가 몇 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도시에서는 119 신고 후 평균 도착 시간이 7분, 농촌은 11분입니다. 단 4분의 차이지만 심장질환 뇌졸중에선 그게 생사를 가릅니다. 병원 위치, 심야 약국 위치, 그리고 단축 번호의 119, 가까운 병원 번호를 저장해 두세요. 이건 대비가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준비입니다. 셋째, 이웃과 가볍게 인사 나눌 수 있는 환경인가? 오늘은 어디 다녀오셨어요? 요즘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이 짧은 말들이 하루의 버팀목이 됩니다. 관계는 많은 게 아니라 반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마주치는 얼굴이 있으면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고독사 예방 연구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 인사하는 이웃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우울증 위험이 절반 이하로 낮았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경로당에서, 산책길에서 인사할 수 있는 구조가 있는지 꼭 살펴보세요. 이웃이 얼굴을 보는 환경이 곧 마음의 안전장치입니다. 넷째, 관리비 생활비 부담은 적당한가?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돈 걱정이 시작되면 행복은 줄어듭니다. 연금 수령액보다 관리비가 더 많다면 그 집은 이미 나를 지켜주는 공간이 아닙니다. 도시형 아파트의 월 관리비는 평균 18만 원, 실버타운은 60만 원대, 농촌 단독주택은 10만 원 이하로 조사됩니다. 월 150만 원으로 사는 노후라면
주거비는 그중 3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이상이면 불안이 쌓이고 불안은 결국 외로움으로 변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집, 그게 진짜 나를 위한 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그 집에서 마음이 편한가. 낮에는 햇살이 들고 밤엔 불빛이 보여야 합니다. 햇살은 몸을 따뜻하게 하지만 불빛은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조망감이 우울감과 직결된다고 말합니다. 창문을 열었을 때 산이나 바다 혹은 거리의 불빛이 보이면 삶의 활력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사방이 막힌 공간은 우울감을 키웁니다. 눈이 닿는 거리, 발이 닿는 동선, 그 모든 게 마음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집을 고를 때는 평소보다 방향을 보라고 합니다. 해가 드는가, 소리가 들리는가, 불빛이 보이는가. 이 세 가지가 모두 예라면 그 집은 이미 좋은 집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아니다라고 느껴지셨다면 이건 불안의 신호가 아니라 변화의 신호입니다. 누구나 늙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외롭게 늙는 건 아닙니다. 준비한 사람은 편하게 늙고 외면한 사람은 불안하게 늙습니다. 노후는 돈보다 거리에서 시작됩니다. 걸어서 10분, 그 안에 삶의 모든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노후의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혼자 살아도 좋은 곳은 어디일까요? 2025년 기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료, 주거, 관계, 자연, 공동체 5가지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의료 접근성 1위, 대전 둔산동. 이곳은 병원, 복지관, 공원, 그리고 생활편의 시설이 모두 걸어서 10분 생활권 안에 있습니다. 응급실이 가까워 위급 상황 대응이 빠르고 병원, 약국, 복지관이 맞닿아 있어 혼자 살아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습니다. 수술 후에도 돌봄 공백이 최소화된 지역으로 꼽힙니다. 주거비 안정성 1위, 강원 원주. 서울의 집값이 10억 원을 넘어설 때 원주는 같은 규모의 집을 3분의 1 수준에 마련할 수 있습니다. 원룸, 빌라 기준 월세는 30만 원에서 40만 원대에서 형성되어 있고 생활비 또한 서울 대비 절반 이하 수준입니다. 서울까지 KTX로 1시간 20분 거리, 가까운 귀촌지로 손꼽히는 이유입니다. 조용하지만 병원과 대형마트, 대학이 있어 도심과 시골의 장점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사회활동 인프라 1위, 서울관악구. 복지관, 경로당, 평생학습관, 문화센터가 서울자치구 중 가장 조밀하게 분포된 곳입니다. 하루 일정만 잘 짜도 오전엔 운동, 오후엔 강좌, 저녁엔 친구들과 식사까지 가능합니다.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이유는 이 지역에 말이 오가는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독 사율이 낮고 이웃 간의 안부 네트워크가 촘촘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 만족도 1위, 전남 순천. 순천은 공기질과 도시인 녹지 비율에서 전국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습지, 국가정원, 도심공원이 어우러져 도시 속에서도 자연을 가까이 두고 살 수 있습니다. 최근 순천 은퇴 이주자 비율이 빠르게 증가 중이며 병원 접근성도 좋습니다. 순천의료원, 순천 성가롤로병원 등 종합의료 인프라가 탄탄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공동체 활성도 1위, 경기 남양주. 이곳은 시니어 코하우징과 실버홈 시범 사업이 가장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도시입니다. 혼자이되 외롭지 않고 함께이되 간섭받지 않는 구조. 독립된 생활공간 안에서 공용 주방과 거실, 텃밭을 함께 사용하는 새로운 노후 주거 모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6년 이후 이런 형태의 공동생활형 주택이 남양주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5지역의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집값이 싸서도 공원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혼자 살아도 연결되는 삶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내 안부를 궁금해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리. 그게 바로 노년의 진짜 안전망입니다. 노후의 행복은 집의 구조보다 관계의 구조에 달려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로버트 왈딩어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오래 살게 할 뿐 아니라 더 행복하게 만든다. 80년 넘게 이어진 이 연구는 한 가지 결론을 냈습니다. 건강보다, 돈보다 인간관계의 질이 인생의 만족도를 결정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후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는가가 아니라 누구와 마음을 나누는가가 중요합니다.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보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곁에 두세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아채는 사람, 그런 관계가 결국 인생의 마지막을 따뜻하게 채웁니다. 혼자 지내더라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고르는 눈을 갖고 있습니다. 가벼운 인연에 마음을 다 쓰지 않고 깊은 인연을 천천히 지켜갑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 사람 한 명만 곁에 있어도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취미를 가지세요. 손끝이 바쁘면 마음이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거나, 글을 쓰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사진을 찍고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내 마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주 한 번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감이 40% 낮다고 합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모임에 나가세요. 복지관의 프로그램, 마을 합창단, 시니어 아카데미 또는 동네 도서관의 작은 독서 모임도 좋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니라 온기가 있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지만 그 속에서 인생 이막의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나이 들어 친구는 새로 못 만든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진짜 친구는 인생의 후반에 오히려 더 깊이 생겨납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이 늙는 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관계가 끊겨서다. 여러분의 하루에 누군가의 이름이 떠오르고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해주는 한 우리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집은 벽이 아니라 마음의 쉼터입니다. 따뜻한 밤 냄새, 창가에 스며드는 햇살,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남은 자리. 그 모든 게 쌓여 내 집이 됩니다. 돈으로 짓는 건 건물일 뿐입니다. 하지만 집은 마음으로 짓습니다. 그 안에는 추억이 살고 함께했던 시간들이 여전히 숨을 쉽니다. 도시든 시골이든 사람이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편히 숨 쉬고 불안하지 않고 밤이 오면 불빛 하나가 나를 맞아준다면 그게 바로 당신의 집입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로운 게 아닙니다. 진짜 외로움은 마음을 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사람을 피하고 세상과의 문을 걸어 잠그는 순간 고요는 평화가 아니라 고독이 됩니다. 이제는 어디서 살까 보다 어떻게 살아갈까를 선택할 시간입니다. 남은 인생은 벽을 세우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창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불빛 하나, 그 불빛을 바라보며 그래, 오늘도 잘 살았다. 이 한마디 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행복한 노후입니다. 여러분, 그곳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의 마음이 쉬는 자리, 그곳이 곧 당신의 마지막 집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